토요일입니다. 송영진 방송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과 함께 그 세력들을 타파를 염원하는 자유우파 방송입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이 김만배 신앙님 이 대선판을 뒤흔들려고 이 가짜 뉴스를 인터뷰한 이 사람들 내용을 여러분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만배 신앙님 이 대선판을 뒤흔들려고 이 가짜 뉴스로 여기 대선을 조작하고 구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만배 신앙님입니다. 그들은 이 정치권의 사냥개가 된 기자들입니다. 이 김석범 이 서울중앙지검 영장 이 전담 부장판사는 김만배와 이 신앙님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면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아바이 수령의 개가 되어서 일명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허위 인터뷰를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 허위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자들입니다. 전현직 기자들입니다. 그들은 인터뷰도 가짜, 편집도 가짜였습니다. 자, 김만배는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이 신앙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윤 대통령이 202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이 취지의 내용입니다. 녹음한 인터뷰 내용은 대선 사흘 전인 이듬해 그러니까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이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보도합니다. 대선에 영향을 주고 대선 판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거죠. 가짜 뉴스와 또 그 허위 내용들을 편집까지 해서 이렇게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보도합니다. 자, 이 김만배 씨는 인터뷰 닷새 뒤에 신앙님 씨가 허접하게 저는 쓴 거라고 보는데, 자, 이 책을 이 세 권 값으로 무려 1억 6,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권에 거의 5,500만 원이죠. 자, 검찰은 이 돈이 책값을 명목으로 한 이 허위 보도의 대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김만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이 대장동 단군 이래의 최대의 이 비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장동 이 사건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껄끄러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와 이 공모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그 당시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아무튼 이 뉴스타파는 실제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가 조영우 씨가 검찰에서 만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터뷰도 가짜지만 이렇게 편집도 가짜입니다. 자신들이 그 내용이 실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편집까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 박모 검사라고 실제로 만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박모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라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영우를 만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준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일명 우리가 커피 게이트라고 하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 이런 뭐 개소리를 지금 했었죠. 민주당이나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도 뭐 대선에서 그런 내용을 이 대선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을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커피는 왜 타줬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보도 직후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은요 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저는 이것이 사전 모의가 없었다라면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보도가 나간 직후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아바이 수령이라고 요즘 불려지고 있던데, 이 아바이 수령 측의 측은 이 보도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문자 메시지로 무려 475만여 건을 발송을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무려 475만 명한테 이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돈도 엄청 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 이러한 이 좌표를 찍어준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구호를 마구 퍼뜨렸습니다. 이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은 대선이 끝난 뒤에야, 2년이 지금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서야 밝혀지는 겁니다. 김만배와 신앙님 버러지들은 당신은 이 보도 목적의 인터뷰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개소리를 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금전결례와는 별개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던 거죠. 자, 그런 김만배와 신앙님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가짜 인터뷰를 많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행위에는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보수 국민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일어났으면, 이 보수 쪽에서 일어났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작질은 말이죠, 정말 저질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이 가짜 뉴스 사건입니다. 저는요, 지금 생각에 이 보수가 만약에 그랬다면 뼈도 못 추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십 년을 우겨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아바이 수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은 아무 일도 없듯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듯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서 검사, 판사 탄핵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 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이런 민노총들이 장악해서일까요? 아니면 보수들의 잘못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는 것은 분명한 건 보수가 얼마나 우습고 가소로웠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보도가 나오고 김만배나 신앙님이가 이 구속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오늘쯤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이런데 보수 국민들이 차고도 넘쳐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김만배 신앙님 씨 가짜 이 뉴스 사건은 이 아바이 수령 이재명과 교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대선 3일 전 뉴스타파에서 가짜 허위사실, 편집한 이런 내용도 가짜지만은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대선에 막대한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거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어요. 뉴스타파 없어져야 돼요. 자, 이재명은 기다렸던, 두 번째는 이재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사실을 475만 명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대장동 주범을 심판하자는 거예요. 또 이재명은, 아바이 수령 이재명은 대선 방송 4차 토론회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김만배와 공모를 해서
또 민간 기업자들하고 이렇게 짜고서 대장동 부정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주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받지 않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보고 특검을 받지 않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이게 뭐라고 우리가 그 프레임을 뭐 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몰고 갔어요. 일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10%, 15% 이상 20%까지 차이 나던 이런 어떤 지지율이 0.75% 차이인가 간신히 보수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장동 주범이 윤석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자신이 대장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걸 상대에 뒤집어 쓰이는 이 괴물, 이 아바이 수용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바이 수용의 이런 모습들,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인성, 도덕의 기준,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도대체 어떤 정치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인성과 도덕이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너무나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일련의 이 사건을 보면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의 어떤 정치 권력 그 세력들의 사냥개로 전락을 한 거예요. 여러 저전직 기자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려서 대선에 영향을 끼친 사건은 정말 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언론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중립을 지켜야 할. 그리고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이 기자 출신이 범죄 피해자와 김만배는 피해자 아닙니까? 피의자입니다. 선거 개입,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여론 조작 의혹으로 이 구속된 것도 처음입니다. 자, 이는 기자 출신 김만배와 신앙님 등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아주 악질적인 이 비민주적인 그런 작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언론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저질의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언론 역시 대선 직전 김만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그대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그 휘하의 특정 애완견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아버지라며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며요. 그러니까 그 휘하 세력들은 애완견이죠. 자, 이 특정 애완견들이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사냥개, 헌팅 도구 이런 걸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분들 전체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항해야 돼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판검사 탄핵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백신 검사 이런 사람들 정자동 힐튼 올 때 대장동 저수지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묵혀져 있다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강백신 이런 사람들을 특검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또 국회로 불러서 걔네들한테, 그 수사검사들한테, 막 소리치고 다그치면서 이 사람들을 창피 주고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취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애완견들, 이재명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도 하지 않아요, 지금. 자, 이런 일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측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보수정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국민의힘당, 이 국회의원들, 정치를 하는 이 국회의원들, 지지하는 사람들, 이 한계에 대해서 정말, 자유파 국민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김만배와 신앙님의 구속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수사가 착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착수한 것은 9개월 전 일이에요. 자, 이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 신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또 수사를 개시를 했었는데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 검사 10여 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어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이 언론 전현직 기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주요 피의자들이 수색 분석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우리 언론 기자들인데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 참고인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실제 여러분들 신앙님의 휴대폰과 노트북, 외장 하드를 이 디지털 검색하는데 무려 3달이라고 그랬어요. 무려 3달. 또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직원들이 출석을 거부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써먹는 수법들이죠. 한마디로 도둑놈들이죠. 자,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공판 전 이 증인 신문 제도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들이 저항이 심했으면 이런 제도를 활용했겠습니까?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이 제도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라는 것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법원이 재판을 열고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어도 진보 언론,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표를 찍어주고 좌파들을 선전선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들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총선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좌파가, 우리가 얘기하는 종북주의자들도 포함되겠죠. 이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 기득권 세력이 된 증거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바이수령 이재명도 대북송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나 또 검찰 이런 데에서 조사한 내용들, 이 정황 증거들로 보면은 범인이 이재명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대북송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장 계획서, 출장 보고서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도 그거 이화영이가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고 있어요, 일부 국민들이. 물론 그들을 지지하는 애완견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또 언젠가는 또 민주화 인사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김만배나 신학님이가. 참으로 안타까운 개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바이 수령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을 사용해서 깨부시는데 이 권력을 강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이가 말하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게 두려워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보도, 이런 뉴스를 통해,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강백신 검사가 지금 이재명 지금 저수지를 털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 절대 여러분들 탄핵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저수지를 털고 있는데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먼저 찌르시기 바랍니다. 이들한테 탄핵당하고 특검 당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이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안다라면은 정말로 이 헌법과 또 법률이 정하는 이 양심에 따라서 재판관들은 이 판결로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검사는 거악을 척결하는 이 수사로서 말을 하는 거지만은 법무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대선 전에 다 판결을 이끌어내야 대한민국의 정치와 이 사회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